조국 처남이 네. 이 몸담은 이 해운사 계열사에서 네. 북한 석탄 운반선을 소유했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네, 저도 조금 전에 예. 뭐 한국당 의원이 예, 얘기를 예. 한 거죠. 예. 기사가 터진 것 같은데. 주광덕 의원이 네네. 폭로한 건데요. 조국 처남이 야 이제 처남까지 나오네. 해운사 계열사 명의로 된 데서 북한 석탄을 운반했던 야 요거는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한참 아주 민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지만 지금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계속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가려진 진실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조국 장관과 처남이 이렇게 개입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하나의 카드인 것 같은데 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요거에서 이거 주광덕 의원이 이제 주광덕이 얘기한데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반격하다 들어오면은 가짜 뉴스다 또 이러면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독으로 나와서 저도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때는 이것이 단순히 혼자만의 일인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관여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외압을 넣거나 편의를 봐주거나 한 것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거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여기까지 드러나는 팩트까지만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더 나아간 얘기들은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팩트는 그겁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건데요. 그 보도에 따르면 조국의 처남 정모 씨가 소속된 그 A라는 해운사 거기 소유의 이 선박인데요. 이 선박에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김병민 교수는 조심스럽게 이제 뭐 얘기를 안 하시지만 주광덕 의원 따르면은 이게 17년 6월에 보유 중이었는데 이게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유엔에서 미국에서 대북 제재에 걸린 이 북한 선박을 북한 석탄을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주인이 조국의 처남이다. 날짜가 언제예요? 처남이 소속된 회사다. 2017년 6월 보유 중이던 동친 상하이호를 중국계 선사에 팔았는데요. 네네. 이거를 또 중남미 국가인 벨리치 국적의 신성하이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세탁을 한 거죠. 그리고 같은 해 2017년이죠. 7, 8월에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서 중국, 베트남 등지로 운송을 했다. 만약 맞으면 근데 아니 이게 유엔 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2017년 7월 8월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에 취임하고요. 취임하자마자 북한의 김정은이 축포 막 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미사일 도발이 가장 극성을 부렸던 때가 바로 2017년 7월 8월 달이고요.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북한의 김정은 6차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시점에 만약에 시점이에요. 이렇게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과정 속에서 배를 운반하는 과정이 누군가 청와대의 핵심 실세인사가 개입됐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여튼 개입됐는지 안 개입됐는지 아직 지금 밝혀진 건 아닌데 이제 그거를 봐야죠. 그건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 왜 조국의 처남이 이 회사에 말하자면 관계자냐 이거죠. 네. 연루가 됐고 그런데 그게 유엔 조사에서 드러난 거예요. 주광덕 의원이 막 그냥 폭로한 게 아니라 유엔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주광덕 의원이 입수해가지고 폭로를 한 주광덕 의원이 유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법사위에서 가장 활약했던 의원 단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주광덕 의원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발빠르게 문제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1차가 나왔으니까 주광덕 의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면에 있었던 그 다음의 과정들을 좀 면밀한 내용들을 좀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면밀한 내용은 그거죠. 과연 그럼 조국 처남만 이 해운 회사하고 관계가 됐느냐? 밝혀질 건 그거죠. 조국 처남이 조국하고의 뭔가 커넥션이 있어서 이런 선박이 드나들도록 북한 선박 싣고 왔다 갔다 하도록 어떤 묵인해주는 뭔가 압력을 조국이 작용했느냐 민정수석실.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에 무슨 뭐 안보 이런 담당자들이 커넥션이 있었느냐. 이건 이제 그건 뭐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지. 그럼요, 맞습니다.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이걸 앞으로 주광도 의원과 윤석열 검찰과 하여튼 이제 이걸 국정원은 지금 믿을 수가 없고 이거를 이제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처남이 네. 관련된 회사라는 거는 이건 유엔 조사 이거 주광도 의원실에서 밝혔는데 네. 여기서 처남이 아니라 조국이라든가 아니면 청와대 어떤 관계자하고 이게 뭔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든지 묵인해 주는데 어떤 동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압력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해줬다든지 네.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밝혀야 될 얘기죠. 야, 그런데요. 이게 그 북한 입항할 때마다 그 선박 자동 식별장치 있대요. 그걸 껐대요. 북한을 가면서는 이게 그 아예 조직적으로 북한 석탄을 실어나르기 위한 모든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처남이 이 회사에서 과연 어느 정도 위치 영향력이 있었는지 뭐 등에 대해서 확인할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저기를 갓끈을 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야 이게 1년간이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은요 1년간 그 한국 항구에 못 들어온대요. 아 그럼요. 북한에 네. 갔던 외국 선박은 1년간을. 그런데 이 그 배 신성 상하이호라는 이 배는 북한에 들린 후에 10월 11월 거쳐서 4차례나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 여수항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누가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못 드나드는 걸 어떻게 4차례나 이렇게 드나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큰 배가 이거는 허가 없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요 이거지 전 세계적으로 네.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들, 북한 선박이 어디서 네. 어떻게 실어서 환적했는지를 그러니까요. 위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탐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한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 나가서 아마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보면은 이 배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네. 예, 거기에 그래서 유엔 보고서에서 이제 이거를 유엔 보고서에서 이제 보고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네. 소리 방송이 논평을 한 건 뭐냐면요.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는 1년간 못 들어와야 되는데 네 번이나 자유롭게 들어왔다는 건 이 감시를 안 했거나 아니면 북한에 갔던 사실을 파악하고도 묵인했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에서 그건 대한민국의 신뢰도와도 연결이 돼 있는 당연하죠. 네. 이게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사가 이게 이슈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조국의 그 어떤 가족의 뭐 사모펀드라든가 딸 입학 문제 어떤 비리 편법 불법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뭐 특검이나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에 대한 조사는 이거는 안보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북 제재에 있는 상황에서 이게 들락드는데 여기에 조국 처남이 이 회사와 관련이 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민정수석이 조국이었다. 그런데 드나들 수 없는 선박이 자유롭게 4차례나 11월, 10월에 걸쳐서 우리 한국을 드나들었다. 북한 갔다 온 배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바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가 진행되거든요. 네. 때마침 네. 여기에 대해서 앵커께서 이제 네. 질문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항에 들어오는 과정에 충분한 검증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흔적 기록은 다 남아있을 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한국당 의원들이 충분하게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저 해죠. 주광덕 네. 의원이 이제 네. 요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관심을 갖고 손을 대기 시작했으니까 네. 집요하게 좀 파헤쳐 주고요. 검찰에서도 요거 좀 제대로 파헤쳐 줘야. 이제 저는 이제 이거 CIA에서도 이런 거를 몰랐을까? 이게 뭐 자꾸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 이제 뭔가 요구 사항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정부가 또 이렇게 또 물타기 구랭이 물타기 하고 또 이렇게 오리발 나밀고 그랬잖아요. 목선 넘어왔는데도 네. 2명은 얼른 북한에서 요구하니까 그냥 얼른 보내고 2명은 뭐 그냥 뭐 조사도 안 하고 뭐 저거 하고 그다음에 목선은 또 폐기시켜버리고 맞습니다. 그 증거물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이 타지도 않는 목선 넘어왔는데 그것도 뭐 하야며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한 가려진 진실들은 저는 지난 기간 동안에 꽤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유엔 총회에 안 갈 거를 또 굳이 가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얘기하게 되는 건 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갖고 3차 회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재선 전에 어떻게든 김정은 달래면서 내가 다 관리하고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싶은 거고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우리 정부는 계속 했던 것처럼 경협은 우리가 다 담당할게 제발 금강산 좀 재개할 수 있게 해줘 이런 메시지를 나가게 됐을 때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수많은 조롱 저는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북한 애들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보셨어요? 북한 애들 동평? 야, 어떻게 또 그런 말만 지어갖고 얘기를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도 없는 상태로 맞장구를 쳐야 되는 것인가. 연동형 비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돼서 만약에 개헌 저지석이라고 하는 끔찍합니다. 100석 밑으로 내려가면은 끔찍합니다. 상상만 해도 어떻게 이 나라가 될지. 네. 그건 상상 그거는. 그 제가 수많은 한국 당원들 만나서 8월달 말에 되면은 목숨 걸고 연동형 비례제 막아야 당시에 된다. 통과시킵니다. 어떡할 겁니까? 걱정 말. 내가 형사 처벌이 되는 한에서도 목숨 걸고 막겠다고 마이크로 선언했던 의원들이 있어요. 그날 당일 보셨죠? 8월 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의결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에 대한 여의도 정치권이 지금은 삭발하거나 단식하거나 결기를 보는 건 중요한데요. 가장 중심의 핵심 고리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는 건 11월 말 12월 초에 바로 그 지점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김병민 박사 존경합니다. 김병민 교수님 화이팅. 김병민 교수 젊은데 아주 똑똑하네요. 뭐 장관 응원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댓글들이 엄청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는 또 처음 해보는데 자, 김병민 교수 또 오래 너무 잡을 수 없어서 정말 아주 말 잘한다. 보수 정치 계보 있는다. 뭐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분명하다. 뭐 자한당은 무능하다. 아이고. 김병민 교수님 뭐 자주 모셔주세요. 뭐 김병민 무슨 원래 팬이었다. 뭐 계속 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시원하게 말 너무 잘생겼다도 나왔네. 또. 야, 너무 잘생겼다. 바른말 좋아요. 뭐 야, 응원합니다. 김병민 화이팅. 김병민 한국당 비례대표로 야, 난리 났어. 잘생겼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렇습니다. 힘내요, 김성민. 돌직구쇼 잘 보고 있다. 돌직구쇼 고맙습니다. 요즘에 네. 나가고 있구나. 매일 아침 나가고 있습니다. 네. 채널A 나오십니다. 뭐 난리 났어. 김병민 나랑 사귀읍시다. 이거 개인적으로 이런 거 막 쓰셔도 돼? 김병민 나랑 사귀자는데. 남자분이실 것 여기 같은데. 애가 3명이라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애가 셋이잖아요. 네, 셋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김병민 TV 구독하세요. 나오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건 아시는 분이다. 네네. 아시는 분이네. 감사한 분들이 또 뭐 계시네요. 시원시원합니다. 뭐 김병민 국회의원 뭐. 야, 난리 났네. 야,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제 싱글인 줄 알았대. 뿅 같은 얼굴은 뭐 총각같이 생겼지 뭐. 자, 저는 방송 계속 해야 네, 되는데. 고맙습니다. 나갑니다. 또 뵙겠습니다.